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혼돈과 질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혼돈과 질서. 그래서 이거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비선형 동역학이라고 하는 걸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사실 고전역학인데, 고전역학을 조금 그 혼돈이 나오는 현상을 좀 그게 좀 초점을 맞춰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른바 본격적으로 결정론적 혼돈, 그러니까 혼돈 현상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 혼돈과 질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말고 한 주나 두 주, 한두 주 좀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선형 동역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면 이제 복습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물리학의 방법을 동역학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다이내믹스라고 합니다. 동역학.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어떤 대상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기술해주는, 그걸 설명해주는, 필요한 걸 예측해주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역학이고, 그럼 상태의 변화를 왜 우리가 알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원래 가장 우리의 목적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양한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다양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 있을 테고, 그 대상의 상태에 의해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양적학에 정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기술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관측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론 체계에서는 서술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의 상태를 우리가 기술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물리량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관측을 했었을 때 물량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거를 이제 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고전역학의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 동역학이라고 하는 게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걸 기술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동역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기술이 되고, 그건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른바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F 나누기 M이 A죠, 바로. 그러니까 F 이퀄 MA입니다. F 이퀄 M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 쓴 거죠, 이렇게. 양쪽을 질량 M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텐데, A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가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죠,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시각으로 한 번 미분하는 게 속도에 해당하는 거고, 속도를 또 한 번, 시각으로 또 한 번 미분한 변화율이 가속도니까, 결국은 위치를 시각으로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가속도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식을 우리가 풀게 되면, 우리가 만일에 처음 상태를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t가 0인 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면 t가 0인 순간, 그때 어떤 상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위치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상태를 x를 알게 되면, 이 식을 풀면은, 이런 미분 방식을 풀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 상태, 즉 t라고 하는 시각에 그 x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동역학, 이 경우는 고전역학이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 풀려고 하면은, 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화율이라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냐, 얼마나 변했냐, 이걸 이제 구하는 걸 텐데, 우리가 만일에 시각을 아주 짧게 이렇게 굉장히 아주 짧은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길게 어떠한 그 시간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피털 T, 대문자 T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을 생각해서, 그게 어떤 정수배, 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수, 1, 2, 3, 4 나가는 거라서 이렇게 정수배로 주어지는 그러한 시각에서 한번 이걸 보자는 겁니다. 이 식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시간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연속적으로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띄엄띄엄하게 시간을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t면 그 다음에 2배의 t, 3배의 t, 4배의 t, 5배의 t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만 딱딱 보자는 겁니다. 이 사이사이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시각 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t가 스몰 t라고 하는 시각이라는 게 n 곱하기 캐피털 T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n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0부터 시작하면 0부터 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x의 t라고 하는 것이 스몰 t라는 것이 nt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x nt가 될 테고, 요거를 우리가 x of n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 0, 1, 2, 3, 4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값을 x0, 요때 값이 x1, 요때 값이 x2, 여기가 x3,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x4, 이런 식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요 사이사이 값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고, 이 사이사이는. 그러니까 요때만 생각하니까, 이 각각의 값이 x0, x1, x2, x3, 이런 식으로 나가게, 그럴 때 값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상태의 어떤 값을, 뭐 위치면 위치, 뭐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속도면 속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미분 방식을 풀어서 풀게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t가 0일 때에서 저걸 풀어갖고 임의의 t일 때 구하는 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한 시간을 바꾸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x0의 값을 알게 되면 요 다음에 x1을 알게 되고 x2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는 거. 그러니까 미분 방식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한 시간 간격을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n번째 x값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순간 n 플러스 1번째 x값, 그러니까 그런 게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xn의 어떤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함수로 n 플러스 1번째 값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본뜨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매핑이라고 하는 거죠. 매핑. 그러니까 시간을 띄엄띄엄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연속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분하는 건데, 그래서 미분 방식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생각하자는 게, 예를 들면 어떨 때 이게 편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이게 미분보다는 아무래도 편하니까. 이게 어떨 때 편하냐면, 이렇게 시간 간격이 띄엄띄엄하게 시간 간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가 가장 편한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외딴 섬이 있어서 외딴 섬에 벌레가, 이거 틀렸네요. 해마다 벌레는 새끼를 낳지 않죠. 알을 낳겠죠, 알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새끼가 아니라 이제 근데 알을 까갖고 새끼가 될 테니까. 그래서 비마리가 아니라 비개를 낳겠지만 다 깐다고 지금 비마리가 되겠죠, 벌레가. 자, 이러면 이 벌레라고 하는 거는 겨울에는 못 사니까 여름에만 이제 봄에서 이 알을 까갖고 이렇게 여름에 살다가 이제 가을 돼서 다시 이제 죽고 이렇게 다시 또 알을 낳고 이런 거니까, 결국 이거는 연도별 벌레 수를 우리가 x의 n 플러스 1이라고 합니까? n 플러스 1번째 해에 연에 벌레 수가 x sub n 플러스 1이라면 그거는 n번째 해 벌레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n번째 해 벌레가 뭐 몇 마리 있었으면 그 벌레마다 뭐 알을 몇 개씩 나니까 그걸 곱해주면 그 다음 해 벌레 수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게 b개씩 알을 낳게 되니까, 따라서 n번째 해 벌레 수에다가 b를 곱하면 그게 바로 그 다음 해 벌레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b라고 하는 게 분명히 1보다는 크겠죠. 뭐 벌레가 뭐 알을 한 개 낳지는 않을 테니까, 뭐 한 10개 낳든가 100개 낳든가 뭐 그러겠죠. 하여튼 많이 낳을 테니까 b가 1보다 크니까, 아무튼 이거를 그러면 자, x의 제로에서 이게 b를 곱한 것이 x1이 될 테니까, 그럼 이게 되겠죠. 그러면 x2라고 하는 거는 그 b 곱하기 x1이 될 테니까, 이거는 뭐냐? b의 제곱의 x0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해는 이거는 b 곱하기 x2가 될 테니까, 두 번째 해에서 b만큼 곱해지니까 이거는 결국 b의 세제곱의 x0가 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테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n번째 해의 벌레 수는 첫 해, 맨 처음에 그때 벌레 수에다가 b의 n승을 곱한 게 될 겁니다. 매번 b배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1보다 크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러면 이게 n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되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해가 지나면 이거는 거의 무한대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것이 바로 멜서스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멜서스라는 사람이 뭐 옛날에 그 19세기에 인그론이라는 책을 써서, 이게 벌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인구가 폭증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 다 망하게 될 거다.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근데 그걸 걱정을 한 거죠. 유명한 얘기죠. 멜서스의
그 법칙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벌레가 아무리 알을 많이 낳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섬이에요. 섬이 있다 치고 여기 벌레가 이렇게 계속 해갖고 알을 계속 나가고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벌레라고 생각하지 마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딱 있어, 여기 갇혀있는 우리에 있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생쥐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인데 생쥐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막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되면 서로 살 수가 없으니까 서로 싸워가서 서로 죽이고 그렇게 될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인간 사이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먹이도 부족할 테고 또 심지어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먹이가 부족할 테고 서로 싸우고 이럴 테니까 결국 뭐냐면 그 값이 최대값일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주어진 제한되어 있는 유한한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여기 살 수 있는 벌레 수가 최대 수가 있겠죠. 얼마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수가 있을 테니까 그 최대값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1이라고 놓겠어요. 1이라는 건 한 마리의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많겠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최대값을 우리가 말하면 x의 맥시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값에서 x의 맥시멈을 이렇게 나눈 거. 이렇게 되면 이거는 1보다 클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최대값을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나눈 걸 다시 새롭게 xn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xn 정의하면은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1이 되겠죠. 1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1이라고 놓은 거는 그냥 이렇게 최대값 1이라고 정의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의 키를 그냥 1이라고 놓자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키가 작은 사람은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하면, 요 먹이가 부족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요소를, 요런 그 식이 하나 들어가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n 값이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이 하나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xn이 굉장히 작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xn이 점점 1에 가까워진다는 건 최대값에 접근한다는 얘기고, 최대값 접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겠지. 이게 아주 심각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결국 무슨 얘기냐? xn이 n 플러스 1번째 해의 벌레 수라고 하는 거는 xn의 b만 곱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요런 거까지 곱해진 요런 요소를 그런 것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해의 벌레 수는 n번째 해의 벌레 그 전해의 벌레 수에다가 b를 곱한 거를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1 빼기 xn을 다시 곱한 왜냐면 요 요소를 생각한 거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xn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죠. 왜냐하면 최대값을 1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웹다운턴의 해마다 벌레 수의 변화는 이렇게 되지 않고 아마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원래 요 식하고 이 식의 중요한 차이가 이 위의 식은 x에 대해서 1차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선형이라고 부릅니다. 1차 식이라는 뜻에서. 근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x에 대해서 x에 곱하면 x의 제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곱이.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이게 b의 xn에다가 xn에 빼기 b의 xn의 제곱이 생기지 않습니까? 풀면은. 그래서 제곱항이 있어서 제곱항이 있다는 건 이거는 곱한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1차 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비선형이란 말이 바로 영어로는 non-linear란 말이죠. non-linear. 선형이란 말은 linear란 얘기고 linear. 직선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거는 곡선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2차 항 같으면 포물선 같은 거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선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요것이 하나의 본뜨기란 말이 이렇게 이런 뜻이죠. xn의 값이 주어지면 n 플러스 1의 값이 결정된다는 뜻에서 하여튼 본뜨기인데 우리가 이걸 특별히 병참 본뜨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로지스틱 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벌레 수의 변화는 지금 보시다시피 벌레 수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고 아마도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병참 본뜨기로 주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멜서스라는 생각은 말하자면 이제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식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 x0가 어떤 값이 있었을 때, 벌레 수가 첫 해에 뭐 몇 마리가 있었을 때, 벌레가 어떻게 변해나갈까, 해마다 변해나갈까. 이렇게 보면 이 식을 풀어갖고 이제 그 x가 어떻게 바뀌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갖고 그림표를 그려서 풀는 게 편할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거를 y라고 놓으면, 만일에 y라고 놓으면, 자, y가 x인 거 하고, 요런 놈하고, 다음에 이쪽 강, 오른쪽 강, y가 bx에다가 1 빼기 x인 놈. 요거 둘의 서로 교집합을 구한다고 하면, 교집합한다는 건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만나는 점 찾으면, 그러면 이것이 x가 충분히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그러니까, 여기 x가 bx에 1-x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변하겠죠. 왜냐하면 만약 이게 성립하는 여기서 어떤 x를 찾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요 x 값에 대해서는 이 식에다 자꾸 넣어봤자 그냥 그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안 변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x 값을 x 이렇게 인피니트라고 할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게 x 인피니트는 뭐냐면 모든 x라고 하는 게 xn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n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아마도 이런 값을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 변하니까 그 값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매해 똑같은 벌레 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바로 그러니까 요식과 요식의 서로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식을 푸는 거거든요. 이 식을 푼다는 거는 바로 요 놈하고 요거의 둘을 서로 교차하는 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상에서 봤었을 때. 제 설명이 명확한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도 중학교 때의 기억을 좀 되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의 기억을.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왜 놀랍냐? 왜 놀랍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만나는 점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면은 요 b 값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b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만일에 b가 3보다 작으면 3보다 작다는 거는 벌레가 해마다 3개보다 적게 낳는 겁니다. 알을. 뭐 2개, 하나 낳거나 2개 낳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안정된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해가 뭐 여러 해가 지나게 되면 벌레 수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딱 변하지 않고 그냥 고정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값을 갖게 되는 해가 바뀌어도 우리가 그거를 붙박이점이라 부릅니다. 붙박이점. 붙박이가 됐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만약에 b가 3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레가 3개보다 더 많은 알을 더 많이 낳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레 수가 매년 똑같지 않고 이게 변하게 됩니다. 많았다 적었다 변하게 돼서 주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변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끝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돌이가 되고 이게 붙박이점으로 이렇게 고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벌레의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근데 그런 거는 b가 한 3.5699 뭐 이런 값보다 작을 때 얘기고 만약 b가 더 커져서 이거보다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4마리 낳는다. 4마리까지는 아니고 4개까지 아니고 하여튼 그 사이가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러니까 무한주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아주 불규칙하게 아주 무질서져서 벌레 수가 일정하게 이렇게 많았다 적었다 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뭐 매년 아주 막 달라지는 거죠. 매년 해마다 막 달라져서 이것이 뭐냐? 바로 혼돈이 되게 됩니다. 혼돈이 생기게 되고, 이때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참 본뜨리라 부르는 굉장히 간단한, 이 식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2차 식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식이죠. 이거는 뭐 정말 너무나 간단한 식이라서 중학생도 다 아는 식인데, 중학생이면 다 아는 식인데, 놀랍게도 이 식의 결과를 보면 결과가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생겨나거든요, 여기서. 아주 복잡한, 아주 희한한 결과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이. 이것이 바로,
혼돈, 특히 결정론적 혼돈의 가장 간단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결정론이란 무슨 얘기냐? xn이 주어지면 xn 플러스 1은 무조건 결정이 딱 되지 않습니까? 하나로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뭔가 무질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xn이 결정되면 n 플러스 1이 딱 결정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x 제로가 결정되면 이거는 그냥 x1은 그냥 무조건 하나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x2도 그냥 하나 딱 결정이 되고, 계속 가죠. 계속 가갖고 이렇게, 계속 가서 이렇게 xn이 딱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 무질상이 하나도 없죠. 완전히 다 결정돼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는 굉장히 혼돈이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참 희한한 거죠.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는데 혼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서와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그럼 여기서 혼돈이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 B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B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얼마나 이제 R을 많이 낳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B라고 하는 걸 총칭해서 우리가 보통 제어 매준 변수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 컨트롤 패러미터인데, 이게 바로 B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식률이라고 부를까요? B를 R을 몇 개 낳느냐 하는 거니까, 번식률에 따라서 벌레수 X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는 거 보시면은, 자,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자, 만일에 B가 0과 1 사이였다. 무슨 얘기냐면, 벌레가 평균적으로 한 개보다 더 알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벌레는 뭐 한 개 낳거나 어떤 벌레는 알을 안 낳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XN이라고 하는 게 해가 한참 지나가면 XN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간다는 무슨 얘기냐. 벌레가 다 멸종하는 거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0으로 가서 사람들이 멸종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이 안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를 취한 건데, 자, B가 0.9일 때,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거죠. 조금 작은 건데도 보시면 첫 때 이게 여기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즉 해입니다. 해. 해가 이제 첫 해, 두 번째, 그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되고 이런 건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벌레 수가 한 0.6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6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0.6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섬에 가질 수 있는 최대 벌레 수의 60%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건데, 출발하는데 벌레가 그러니까 0.9개 정도 알을 낳게 되면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계속 줄어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완전히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니까 벌레가 완전히 멸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종하게 되고, 이거를 아까 그래프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Y가 X인 놈하고 그다음에 Y가 B에 X에 1만 X의 놈, 이 두 개의 그래프 그리면 요 놈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직선 딱 그린 거고, 이게 Y가 X 그래프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니까, 그러면 Y 이퀄 X 그래프는 여기 직선입니다. 이렇게 직선이고, 그다음에 요 놈, 요거는 2차식이니까 이건 포물선인 거 아시죠? 포물선. 요 그래프가 바로 여기 이렇게 노랗거나 뭐 초록이나 그렇습니다. 노란 초록인 거는 B값에 따라서 뭐 노랑이 될 수도 있고 초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0.6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0.1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뭐가 되냐. 이렇게 파랗게 해서 바로 요런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요걸 통해서 또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요 값이 되고, 또 여기 되고, 이렇게 돼서 점점 더 0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두 개의 교점을 했었을 때 결국 뭐냐. 교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따라서 무슨 얘기냐. 결국 한참 가면 이 0으로 간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교점이, 둘이 교차점이, 교차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풀면은 이게, 교차점은 뭐냐. 교차점은 Y가, X가 이게 결국 0밖에 없거든요. 교차점이가. 이거 하나밖에 없게 되니까. 둘이 교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0으로 간다는 얘기죠. 한참 지나가면. 보시면 처음에 0점에 시작해서도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쭉 가게 되니까 0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때 이제 결국은 처음에 어떤 값이 시작해도 결국은 0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끌개라고 그럽니다. 끌개. 0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0으로 끌개라고 부르고, 이 끌개 형태는 뭐냐?
점 하나로 돼버리니까 점 하나로 돼버리죠. 0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붙박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끌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끌개는 붙박이점이다. 끌개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걸 계속 갔었을 때가 말하자면 이렇게 n이 계속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시간이 계속 간다는 얘기죠. 이건 물론 시간을 잘라서 해로, 연으로 자른 거지만 하여튼 n이 커진다는 거는 시간이 계속 흐른다는 얘기고, 시간이 흐르면 이 동역학이 어디로 이제 이 상태가 어디로 가느냐. 그 상태가 가게 되는 거, 상태가 끌려가게 되는 거니까, 끌려가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글로 끌려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때 끌개 형태는 바로 붙박이점. 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점 하나죠. 이 점 하나, 요 점 하나. 그러니까 y = x = 0인. 요 점 하나니까, 요 점 하나니까 이게 바로 붙박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끌개는 붙박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건 이제 벌레 경우인데, 사람의 경우는 이게 b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 사실 양성생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으니까 혼자서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은. 따라서 사람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b가 2 이하가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2 이하가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인류를 생각하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아직도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는 걱정 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 자, 그럼 B가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1보다 커지면. 자, 1보다 커지면, 자, B가 1과 3 사이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n이 이제 커지게 되면, 해가 가속 지나게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0.2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계속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n 플러스 1은 b에, 다시 한번 xn에 1-xn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0점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계속 하게 되면, 여기서 b가 이제 2.8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쭉 늘어났다가,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지만 한참 지나게 되면 어떤 한 값으로 이걸 딱 모이게 됩니다. 이 한 값으로. 이 값이 얼마냐 하는 건 바로 이 값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풀면 바로 여기 xn이라는 게 바로 얘 같다고 놓고 풀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b에 x에 1-x 이걸 풀면은 2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우죠? 아마 중학교 수학에서 이거 푸는 거. 이걸 풀면 B가 여기다 X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금방 아시죠? 왜냐하면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1-b분의 1이고 이퀄 B에다가 1-b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b분의 1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푸시면 이거 보면 이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게 b분의 1만 되고 여기 b하고 없어지니까 서로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1-b분의 1 어디 1-b분의 1 같죠? 그러니까 요게 답입니다. 이게 답. 1-b분의 1.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요 값이 뭐냐? 요 값이 뭐냐면 요 값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b분의 1이죠. 그래서 b는 바로 2.8. 그러니까 1-2.8분의 1입니다. 요 값이 딱. 그렇게 딱 골로 딱 모이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인구라면 안 되죠. 벌레, 인구가 아니죠. 벌레 수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으로 딱 안정이 돼요. 이 값으로. 1-b분의 안정이 돼서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죠. y가 x인 놈하고 그 다음에 y가 b의 1-b 1-x bx의 1-x 그러니까 요게 y가 x는 여기 이거죠. 요 놈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서 노란선입니다. 노란선. 요 놈이 이렇게, 노란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놀랍게도, 요거하고 요 놈하고, 이게, 그러면 요 노란선이 이렇게, 여기 포물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점이 두 개죠. 0인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빨간 거하고 노란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빨간 거 노란 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0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쭉 가서 이렇게 쭉 가면 결국은 놀랍게도 일로 안 가고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쭉 여기 갔다 하면 여기 쭉 가서 여기도 만나게 되고 요 값이 뭐냐? 이게 바로 이 값이거든요. 이거거든요. 이 값입니다.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변해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모여서 여기로 모여들게 되고, 이것도 역시 뭐냐, 역시 이것도 끌개는 역시 붙박이 점이죠. 점 하나로 모이니까. 근데 점이 0이 아니라 이렇게 유효하는 값으로 간다는 그거 하나만 차이입니다. 앞의 경우랑.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끌개는 역시 붙박이 점입니다. 근데 0이 아닌 유효한 값, 이게 1-b분의 1이라고 하는 유효한 값의 붙박이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레 수가 이제 안정된 숫자를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b가 3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게 이제 가장 흥미로운 문제인데, 자, b가 3보다 큽니다. 근데 큰데 너무 크지 않고 3.56보다는 작게, 아니 한 3.2, 3.3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놀랍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b가 3.2일 때인데, 3.2일 때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0.3에서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쭉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해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한참 지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컸다가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두 값을 가지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두 값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주기가 2입니다. 주기가 2라고 하는 건 2년마다 같은 값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는 많았다가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원래 값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았던 값이 돌아오거나 적었던 값이 돌아오거나 2년 지나면, 그러니까 주기가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가 2죠.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 게 역시 물론 y = x고, 그다음에 노란 게 y가 b의 x의 1-x 2차식, 그러니까 포물선, 이 포물선인데, 요 두 개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주어지냐면, 놀랍게도 여기 만나는 점은 요거 하나 짓긴 하지만, 요럴 때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파란 선을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한 점은 여기 이제 모이질 않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게 된다는 거는 한 번은 많았다, 한 번 적었다는 거. 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 번은 많았다, 한 번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여기서 보셔도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그러니까 요로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 못하고 이렇게 겉만 이렇게 돌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출발을 여기서 했어도,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면, 이런 값이 출발했다고 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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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서, 결국은 요 파란 선으로 모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여기서 밖에서 출발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기 파랗게 표시한 이렇게 네모, 고기로만 오게 돼서 파랗게 표시한 네모로 온다는 거는 결국은 한 번은 많았다, 한 번 적었다, 한 번 많았다, 적었다 반복돼서 바로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주기가 2년 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끌개가 있는 거죠. 끌개라는 건 결국 어디서 출발하든 간에 이렇게 요 파란 선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끌개가 돼서 요 끌개는 조금 전에 끌개는 하나의 점이었는데 이건 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끌개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끌개 우리가 끝돌이라고 부릅니다. 끝돌이. 영어로는 limit cycle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끝돌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 한 점에 있지 못하고. 그러면 저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b가 3.2보다 조금 더 크면 어떨까? 이거 3.5입니다. b가 조금 더 커서. 그럴 때는 놀랍게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쭉 보시면, 자, 아주 많았다가, 아주 적었다가, 조금 많았다가, 조금 적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주 많았다가, 아주 적었다가, 조금 많았다가, 조금 적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 네모를 보시면, 파란 선이 보시면 이렇게, 이런 데 출발했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게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주기가 4년이 되는 겁니다, 4년. 그러니까 아주 많았다가 아주 적었다가 좀 적었다가 다시 아주 많았다 이렇게 되니까 4년 지나면 원래 돌아오게 되거든요. 4년의 주기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 벌레 수가.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파란 거 보시면 이렇게 이 네모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4년 지나야 원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b가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떠냐? 3.5보다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주기가 4년이 아니라 8년이 됩니다. 좀 더 커지면 주기가 16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놀랍게도 주기가 2의 2였다가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주기가 2의 3, 즉 8년이 됐다가 또 2의 4승, 16년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기 겹대기 쌍갈래지라고 합니다. 주기가
계속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두 배로 늘어나게 돼서 주기 겹대기. 그 다음에 쌍갈래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풀이 여기 우리가 얻어지는 값이 계속 갈래를 치기 때문에,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주기 겹대기 쌍갈래질이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주기가 점점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것이 B가,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가는데, B 값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쌍갈래질이. 그래서 주기가 계속 2배가 되는 거, 2배 되고 또 4배 되고, 뭐, 8배, 16배, 그 다음에 32배, 뭐, 이런 식으로 64배 이렇게 가는 것이 B 값이 딱 어떻게 되냐. B가 어떤 비임수나 어떤 게 대강 뭐 이렇게 어떤 유한한 값입니다. 3.5699 나가는. 그거보다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 3.뭐, 예를 들어 3.8 이렇게 되면은 놀랍게도 주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무슨 얘기냐? 원래 값으로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혼돈인 겁니다. 무질서해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값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게 3.8일 때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시간이 흘러도 원래 값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주기가 무한대란 얘기는 원래 값이 안 돌아오니까 주기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기적이지 않다는 얘기, 피리어딕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른바 비주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값이 안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혹시 뭐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걸 좀 확대해서 자세히 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이게 조금 비슷해 보자,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다릅니다. 조금씩 값이 달라져서 원래 값이 절대 안 돌아오니까 완전히 비주기적인 거죠. 주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 끌개는 어떻게 될까요? 끌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일에 한 값으로 고정되면 끌개는 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 점 하나고, 만일 주기적이 되면 끌개는 우리가 끝돌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뭐 돌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몇 번 돌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죠. 아무리 돌아도. 이럴 때 계속 끌개를 뭐라 그러냐? 야릇한 끌개라고 합니다. 끌개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야릇한 끌개. 영어로는 strange attractor, 야릇한 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자, 이거는 분명히 주기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무질서한 거죠. 무질서한 건데,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식은 바로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쓰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식이.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식이. 2차 식이거든요, 2차 식은 뭐, 이건 뭐, 우리가 뭐 아주 쉬운 식이죠. 우리가 근해 공식 써갖고 뭐, 풀이 다 구할 수 있고 다 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식에서 이렇게 놀라운, 아주 이렇게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결정론적 혼돈이라 부르는 거죠. 결정론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강조하듯이 X제로가 주어지면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그냥 X에는 딱 결정됩니다. 한 값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해져 있는데 그 무질서하게 보이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정돼. 그래서 결정론 혼돈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결정되어 있는데 혼돈스럽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자격보다는 덜 이상하죠, 그래도. 근데 그 물리학에서 예. 용어를 사용할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한글 표현이잖아요. 네. 한글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영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이 아니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참 문제죠,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표현에 너무 젖어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제 뭐 서구 사상이 들어올 때, 뭐 물리학이 사실은 이제 서구에 들어온 거죠. 들어올 때, 뭐 많은 경우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죠. 사실 일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일제강점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 말이 다 난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자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서구 사상을 한자 용어로 만들 때는 우리가 쓰는 한자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한자가 아니고 중국말이 아니라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만든 한자들을 갖고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 말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말이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말로 번역했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구에 들어온 거니까 당연히 서양어죠. 뭐 영어든 뭐, 혹은
라틴어, 주로 이제 라틴어가 많은데 하여튼 그걸 일본말로 번역했다는 건 이상한 말이죠. 그걸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말을 좀 주로 쓰는 편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인문학을 얘기할 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역의 문제가 뭐가 문제이고, 그건 아주, 제가 몇 해 전에 그 한글날 기념에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갖고 그 기념 제가 이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어 문제에 대해서 한글 용어에 대해서 그 외래어하고 한글 뭐 이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뒤에 가서 뭐 중요한 지적이시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시간이 한참 지났었을 때, 답, 이제 어떻게 가느냐, 어떤 값을 수렴하게, 모이게 되느냐 하는 거, 아까 이른바 끌개 얘기, 끌개의 변화를 우리가 B에 대해서, B라고 하는 번지율에 대해서 끌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쌍갈래질 그림이라고 합니다. 쌍갈래질 그림, 이렇게. 영어로는 bifurcation diagram이라고 하는 쌍갈래지 그림, 이제 이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 가로축이 B거든요. B 번식률. 그 다음에 세로축이 뭐냐? 바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어떤 값이 되느냐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벌레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아까 그동안 한 거를 여기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B가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결국은 멸종한다 그랬었죠. 멸종한다. 그래서 멸종이 뭐냐? 그러니까 따라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여기 표시라는 건 인피니시니까 무한대라는 뜻이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한참 지났을 때. 그때 값이 어떻게 되냐? 0이 되는 거죠. 0. 다 멸종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멸종. 그러니까 0. 그래서 0이란 게 B가 번식률이 0에서 1 사이에는 요 사이에는 뭐냐? 멸종하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죠. 근데 B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때는 이제 x 인피니티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1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 빼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값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B에 대해서 그리면 바로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3까지. 이게 3까지. 그러니까 B가 1부터 3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부터 B가 3까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요선입니다. 바로 요선. 이건 안정되어 있는 선이죠. 그러니까 벌레 수가 뭐 안정되어 있어요. 매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근데 3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어떻게 되냐?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잊어버리시죠. 이런 건 당연합니다. B가 3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많았다 적었다 한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주기가 1년,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건 주기가 1년인 거죠. 그냥 뭐 매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많았다 적었다 하는 건 주기가 2년이 되는 겁니다. 2년.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많았다 적었다. 그러니까 X가 벌레 수가 많을 때가 적을 때가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개 값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 벌레 수가 한 값이었던 것이 두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두 값으로 나눠지니까 이것이 뭐냐? 이걸 바로 우리가 쌍갈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쌍으로 이렇게 둘이 나눠진다. 답이 나눠진다. 둘로 가지를 갈래친다. 이런 얘기죠. 둘을 갈래쳤기 때문에 쌍갈래질이고. 근데 B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기가 4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의 제곱 4년이 돼서 그게 뭐냐? 요 하나하나가 둘로 또 갈래치거든요. 둘로 또 이렇게 쌍갈래질을 해서 결국 뭐냐? 4개가 되는 거죠. 넷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4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조금 더 커지면 주기가 8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 요거 잘 안 보이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또 쌍갈래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4시였던 게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각이 또 둘로 나눠졌으니까.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가서 B가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무한히 이렇게 쌍갈래질을 한 바람에 B가 얼마 더 커지게 되면 이게 아예 무한히 많이 해서 완전히 이제 그냥 뭐라 하나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요 연속적으로 보이는 값에서 아무 값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것이 바로
주기적이지 않으니까 비주기적. 비주기적이라는 말은 뭐냐? 주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원래로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주기가 아닌 거죠. 주기적이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혼돈인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혼돈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질서하게 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런 그림이 되고 이걸 우리가 쌍갈래질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1000번 정도 실제로 이제 계산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걸 우리가 비선형 동역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선형 동역학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 쓰면 non-linear dynamics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non-linear가 비선형이죠. 비선형 동역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이란 말이 아까 강조했습니다만 여기도 비선형은 굉장히 간단한 비선형이죠. 그러니까 b에 x에 1-x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xn 플러스 1이 뭐 n이라 하여튼 이거니까 정말 간단한 바로 2차식밖에 아닌 비선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2차식이거든요. 1차식이라면 이제 선형이고 2차식에서 가장 간단한 게 비선 중에 가장 간단한 게 2차식이죠. 뭐 좀 더 복잡하고 3차식, 4차식, 5차식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2차식이 가장 간단한 건데 이렇게 가장 간단한 비선형에서도 놀라운 이러한 그 혼돈이라고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참 이게 참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안 놀라우신가요? 그러면 그 예. 값이 예. 3.6 예. 예, 뭐 어떤 요 값. 예. 아무튼. 되면 그때부터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뭐하냐면 예, 맞습니다. 예. 주기가 뭐하냐면 예. 그때부터 혼돈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 값은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특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게 지금 실수인지 무리수인지도 모르는 값이 지금 여기서는 알죠. 그건 무리수입니다. 사실 무리수인데 실수는 실수죠. 물론 여긴 다 실수죠. 근데 무리수인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값을 어떻게 얻었냐. 근데 무리수니까 뭐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무리수가 끝까지 나가니까. 근데 그 값은 예,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경우에만 요 우리가 병참 본뜨기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간단한 이 시기에서만 그런 값이긴 한데 그런 그 값 자체는 그렇지만 거기에 놀라운 어떤 보편성이 숨어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게 그런 값들이 아무렇게나 막 주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그 질서가 숨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값이 아무렇게나 막 뭐 그야말로 무작위로니까 마구잡이로 막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사실은 예. 약간 원주율 보는 느낌인데 원주율이요. 예. 예. 뭔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것 같은 것 같긴 예. 한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상을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현상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이거를 관심을 끌게 된 거는 아니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현상을 이렇게 처음에 발견한 거는 제가 오래전에 기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후에 대해 강의했었을 때 왜 우리가 일기예보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비가 오느냐, 뭐 눈이 올 것이냐, 뭐 해가 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기 안에 습도, 수분이 얼마나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총칭해서 하는 건데 그 대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뉴턴의 역학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ma가 f. 이 식으로 결정되는 거냐? 사실 이 식이 대기의 흐름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는 전문 용어로는 유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유체역학도 기본적으로 저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유체라는 게 굉장히 물론 좀 약간 복잡하니까 저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식이 얻어지는데 그 복잡한 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비어 스톡스라고 하는 방정식인데 이제 그 식을 이용해서 그 식이 복잡하니까 그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기상학자였는데 로렌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풀어갖고 이제 그러면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그 식을 풀어보니까 풀어갖고 해보니까 어떨 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식이니까 초기 조건이 정해지면 결과가 딱 결정되는 거냐 이른바 결정론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처음에 이제 적당한 그 초기 조건을 주고서 풀어봤더니 아, 이건 아직 맑은 날씨가 나와서 그게 맑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또 똑같이 집어넣고 또 풀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눈보라가 날씨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상해서 또 풀어보니까 이제 또 비 오는 날씨가 나오고 똑같은 값을 주는데 그래서 로렌츠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해갖고 도대체 왜 그런가. 참 그때 수수께끼였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바로 이런 현상인 거예요. 로렌츠 방정식이라는 게 당연히 비선형을 갖고 있어서 그게 바로 이런 결정적 혼돈을 바로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된 겁니다. 사실 로렌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왜 일기예보가 어려운가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하는 거는 이거죠. 우리가 주사를 던질 때 주사도 바로 이걸로 결정되거든요. 이 식에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주사 던질 때 초기 조건이 똑같으면 결과도 분명히 똑같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똑같이 해서 한번 해갖고 6이 나오면 똑같은 초기 조건을 주면 역시 또 6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왜 6이 안 나오냐 하는 이유가 초기 조건을 아무리 똑같이 주려고 하더라도 처음에 조금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같이 주더라도 각도가 조금 다를 테고 내가 치는 걸 똑같이 쳐더라도 조금 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약간은.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조금 있을 텐데 그 자그마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질 때 야구를 생각하시면 야구가 이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를 딱 던지면은 그럼 이제 포수가 받을 텐데 그럼 투수가 던질 때 똑같이 나 스트라이크를 또 하나 넣겠다 하면 똑같이 던지면 아무리 똑같이 던지려고 해도 처음하고 조금 달라지겠죠. 내가 주는 힘이 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떠냐? 결과도 조금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포수가 딱 이렇게 받을 거를 뭐 조금 옆으로 받는 거죠. 약간 조금 차이가 약간. 그래도 하여튼 뭐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조금 다르면 결과도 조금 달라지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사에 던질 때는 뭐냐?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6이 될 거가 조금 초기 조건이 다르니까 갑자기 2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날씨 똑같거든요. 일기예보도. 초기 조건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아무리 초기 조건을 똑같이 넣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수점 아래 뭐 한 10자리부터 다를 텐데 당연히 어디서 끊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약간의 차이가 결과는 그러면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다르면 결과도 조금만 다르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다를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사 던진 것도 그런 거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그걸 바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바로 결정론 혼돈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정론이지만 초기 조건이 약간 다를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라플라스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라플라스가 초기 조건을 완벽하게 알면 결과 내 우주의 미래를 다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못한다고 뒤에 말을 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해석해보면 라플라스는 그런 걸 몰랐지만 지금 해석해보면 정확한 말이죠. 우리가 초기 조건을 완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완전히 안다는 게 아무리 알아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 뭐 몇 자리까지밖에 못하니까 그 약간의 차이가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우리가 정확히 예측 못하는 건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그런 건 사실 1960년대에 알려진 거지만 그거는 이제 그동안 잘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아주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는 사실 이 시기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실 흥미롭게도 파이겐바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여러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뭐 저도 뭐 몇 번 만나보고 그랬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그 계산기 지금 이제 계산기라고 혹시 아나요? 옛날에 계산기가 있었어요. 계산기 이렇게 그러니까 70년대 계산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니까 계산기를 누리다 보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데 계산기가 이제 그 디지털로 한 거니까 물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몇 자리 이상 못 하는 거죠. 당연히 계산하다 보니까 그 보안기반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걸 하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걸 좀 발견을 한 건데, 파기야마만 한 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문제에 놀랍게도 어떤 묘한 질서가 숨어 있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거든요, 파기야마이. 계산기를 한참 장난을 하다가. 그 놀라운 그 질서라는 게 뭐냐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돈스럽고 굉장히 뭔가 무질서해 보이지만 무질서한 가운데 놀라운 질서가 숨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겁니다. 파기야마 사람이 계산기를 장난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유명해졌죠, 그걸로. 뭐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업적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해서 쫓겨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장난하다가, 순전히 장난만 하는 사람이라서 장난하다가 발견을 해서 갑자기 유명해져 갖고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목에 힘주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직장도 쫓겨날 뻔한 직장을 거기를 그만두고 자진해서 그만두고 훨씬 더 좋은 데로 갔죠. 아무튼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이제 이거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결정적으로 혼돈이라고 하는 걸 좀 잘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숨어 있는 질서라는 게 뭔가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난이도가 이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뭐 아니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 혼돈과 질서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이거보다 전혀 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쭉 나가서 맞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마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통계역학 문제, 그러니까 엔트로피, 정보, 확률 이걸 할 텐데, 거기도 난이도 뭐 높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엔트로피 개념이나 하여튼 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물리학의 이론 체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난이도 거의 0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복잡교에서 생명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주, 환경은 전에 좀 앞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에 환경의 가장 궁극의 환경이 바로 우주죠, 사실 우주. 우주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즐겁게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회 문제, 뭐 인간의 문제, 인문, 예술 이러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할까 아니면 뭐 저 다음 시간에 넘길까 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어떻게 할까? 저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은 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이제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